이 도시는 결코 완전히 잠들지 않는다. 해질녘이 되어도 분주한 움직임의 소리가 나무숲과 회색 고층 빌딩 사이로 새어나온다. 하지만 이 낡은 나무 문 뒤에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 마감 시간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숨소리의 리듬과 불안이 녹아내리는 순간으로 시간이 흐르는 세상.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무 탁자에 부딪히는 열쇠 소리는 건조하고 거칠었지만 자유를 알리는 첫 신호였다. 긴 하루를 마치고 꽉 조이는 구두를 벗는 순간 마치 가면을 벗어던지는 듯한 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지 않은가. 차가운 바닥에 발이 닿자 등골을 타고 흐르는 감각이 그를 깨웠다. 아, 집에 왔구나. 그는 서둘러 불을 켜지 않았다. 서울의 어스름한 저녁 노을은 애틋하면서도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한낮의 태양처럼 강렬하지도 않았고 사무실의 형광등처럼 인위적이지도 않았다. 그는 창가에 조용히 서서 아래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아니면 1시간 전의 그처럼 그저 거대한 기계 속 작은 톱니바퀴처럼 지쳐 쓰러질 때까지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었을까? 치유의 첫 번째 의식은 언제나 불과 물로 시작된다. 그는 1년 내내 안개가 자욱한 높은 산봉우리에서 수확한 우롱차를 골랐다. 시들고 검은 차잎을 보면 그 안에 하늘만큼 풍부한 향이 담겨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압박에 메말라 버리고 실패에 짓눌리지만 우리 내면의 본질은 언제나 우리를 되살려줄 따뜻한 물줄기를 기다리고 있다. 끓는 물소리가 울려 퍼졌다. 단순한 소리지만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가 도자기 찻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붓자 차잎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잎은 빙글빙글 돌고 춤을 추듯 움직이다가 천천히 펼쳐졌다. 향기가 퍼져나갔다. 값비싼 향수처럼 강렬한 향이 아니라 대지의 향기 순수함의 향기였다. 그는 찻잔을 코에 가져다 댔다. 따뜻한 김이 그의 지친 눈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 어둠 속에서 그는 드넓은 차밭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바람이 잎사귀 사이로 스치며 상사의 잔소리와 밀린 청구서에 대한 한숨을 흩어지게 했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혀끝에 감돌던 약간의 쓴맛은 금세 사라지고 목구멍에 은은한 단맛이 감돌았다. 그 단맛은 즉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인내가 필요했다. 치유도 마찬가지다. 트라우마를 겪은 후 영혼이 즉시 치유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평화의 여운이 모든 세포에 스며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는 찻잔을 바라보았다. 잔잔한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 걱정으로 생긴 몇 개의 주름과 젊음의 순수함을 조금 잃어버린 눈빛. 하지만 그것은 강인함이 깃든 얼굴이었다. 그는 사람의 아름다움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점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금으로 메워진 도자기의 금이 더욱 값진 것처럼 고요함으로 치유된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당신이 늦은 밤 퇴근 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따뜻한 음료를 한 잔 마시고 그 온기가 손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일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어제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그저 존재하세요. 그저 숨 쉬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차는 다 마시고 찻주전자는 식었지만 그의 마음속 불꽃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의식은 끝났다. 그는 이제 다음 여정, 즉 남은 조각들을 싹쓸이하기 위한 내면 깊숙한 곳으로의 여정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찻잔이 비었을 때 그는 고요함이 진정한 고요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방 한구석에는 말 없는 언어 초록 새싹들의 언어가 존재했다. 그는 회색 도자기 물뿌리개를 들고 손에 든 물의 무게를 느꼈다. 도심 한복판의 작은 아파트에서 식물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다른 생명체를 살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헌신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황량하더라도 나는 내 안에서 작은 초록빛을 키워낼 거야. 그는 우아하게 갈라진 잎을 가진 몬스테라 화분으로 다가갔다. 그는 물을 과하게 주지 않았다. 부드럽고 축축한 천으로 잎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아주었다. 그
그가 식물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 놀라운 인내심이 느껴진다. 모든 것이 즉각적이어야 하는 사회 메시지에 대한 즉각적인 답장 보고서에 즉각적인 완성, 즉각적인 성공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잎을 닦는 행위는 마치 부드러운 저항처럼 보인다. 식물은 억지로 키운다고 해서 더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적절한 빛, 그리고 조용한 관심이 필요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잎사귀처럼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련의 아픔을 겪은 직후에 억지로 강해지려 하지 마라. 마음이 피로의 먼지로 가득 찼을 때 억지로 빛나려 하지 마라. 저 잎사귀처럼 쌓인 걱정들이 씻겨나가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분무기에서 물이 분사되는 소리가 들리고 옅은 안개가 빛 아래에서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축축한 흙냄새가 피어올랐다. 원초적인 향기였지만 묘하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새로운 시작의 향기 희망의 향기였다.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 하나하나는 삶이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계속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의 초록 친구들을 돌본 후 그는 자신의 작은 왕국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돈에는 심오한 치유의 철학이 담겨 있다. 바깥 세상이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때 우리 삶의 공간을 다스리는 것이 균형을 되찾는 방법이다. 이 방 안의 모든 물건에는 추억이 담겨 있다. 낡은 가죽 표지 노트에는 20살 때 이루지 못한 꿈들이 기록되어 있다. 만년필은 오랜 친구에게 선물 받은 것이고 작은 종이 클립은 그는 물건들을 집어들고 먼지를 털어낸 후 제자리에 다시 놓는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청소가 아니다. 마음의 정화이기도 하다.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버릴지 정리하는 중이다. 관객은 그가 오래된 사진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엽서 앞에서 잠시 멈춰서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짓고는 다시 작업에 몰두한다. 치유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아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차분해진다. 질서는 묘한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마치 이 방이 괜찮으면 그의 삶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다. 밤바람이 차가운 땅을 실어 나르지만 오히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깨어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는 우리가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삶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것을 느끼고 바스락거리는 나무십 소리가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주변 모든 것을 연결하는 심오한 고리였습니다. 그 순간 그와 세상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듯 애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압박감에 맞서 싸우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마치 저 나무처럼 창밖의 바람처럼 그리고 방충망 뒤에 앉아있는 당신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집이란 장소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로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손을 가슴에 얹고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소리를 느꼈습니다. 인내해줘서 고맙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위해 시간을 내어줘서 고맙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약간의 먼지와 습기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했습니다. 그는 바깥 공간 청소를 마쳤고 이제 오늘 저녁의 마지막 불꽃, 즉 자기 성찰과 자기 연민의 불꽃에 불을 붙일 준비가 되었다. 도시의 어둠이 깔리고 넌사인이 희미하게 깜빡이기 시작할 무렵 이 작은 부엌에서는 색다른 마법이 피어오르고 있다. 바로 영양을 공급하는 마법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먹는 방식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허겁지겁 샌드위치를 먹거나 책상에서 라면 한 그릇을 후루룩 마시며 시간에 쫓기곤 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다르다. 오늘 밤 그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요리한다. 들리시나요? 칼이 채소를 써는 소리가 집의 심장 박동처럼 리듬을 타고 흐른다. 그는 천천히 집중하며 얇게 썰고 있다. 이 순간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답장하지 못한
이메일이나 동료들의 잔소리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그는 그저 양파의 알싸한 향과 당근의 달콤한 맛을 느끼며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 요리는 역동적인 명상의 한 형태이다. 손이 간단한 일에 바빠지자 그의 머릿속은 갑자기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그는 수프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작은 기포들이 터지면서 향긋한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기는 집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며 외로움의 한기를 몰아냈다. 우리가 때때로 있는 당연한 진실이 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음식을 통해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했다는 것이다. 당근의 주황색, 브로콜리의 초록색 쌀 아래 새하얀 색깔. 그것들은 땅과 물, 태양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 그가 음식을 먹을 때 그 모든 풍요로운 에너지를 몸속으로 흡수하고 있었다. 잘 먹었습니다.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한없는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먹으며 혀끝에서 녹아드는 각각의 맛을 음미했다. 짭짤한 맛, 채소의 은은한 단맛, 후추의 따뜻한 매콤함까지.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니다.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오롯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를 미소 짓게 한 것은 무엇일까? 길가에 피어난 들꽃을 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오후에 마신 차가 너무 쓰지 않았다는 사실일 수도 있다. 감사할 만한 작은 것들을 찾는 것은 세상의 요구에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다. 하루의 마지막 일과는 편안한 잠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는 혼돈의 문인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백지일기장으로 돌아간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그는 일기에 몇 줄을 적는다. 거창한 계획도 원대한 목표도 아니다. 나무바닥에 닿는 발의 감촉 비온 뒤 축축한 흙냄새 방금 먹은 따뜻한 수프의 감촉을 적는다. 또 하루를 살아내고 애쓰고 견뎌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 이루지 못한 것들을 용서한다. 오늘 저지른 실수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그것은 자유를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하자 어깨 위의 짐이 절반쯤 가벼워진 듯 하였다. 침대는 이제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다. 햇살 향기가 나는 침대 시트와 얇은 담요의 따뜻함이 마치 보호막처럼 그를 감쌌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내쉬는 숨결은 남아있는 걱정들을 흩어지게 했고 들이쉬는 숨결은 고요한 밤의 정취로 가득 채웠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시든 세상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지 몰라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하세요. 내일 아침 첫 햇살이 창문을 스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욱 상쾌하고 강해진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잠은 선물이며 기적적인 재탄생입니다. 꿈속에는 압박도 마감일도 없고 오직 영혼의 절대적인 자유만이 존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더욱 부드럽게